국내 최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과 함께하는 하이뉴스 35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융대출 서비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개개인의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명품 시계나 명품 가방, 귀금속 같은 고가 명품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지인에게 명품을 맡겨놓고 현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명품 시계를 받고 거액의 현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명품 시계가 모두 가품인 것으로 밝혀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이뉴스 35회는 명품 시계 담보거래 특집으로 관련 내용들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미국에 사는 지인 B씨에게 롤렉스 시계 2점을 받고 3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빌려줬습니다. 만약 지인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중고시장에서 가격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롤렉스의 인기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계를 받은 겁니다. 돈을 빌려간 미국 국적의 B씨는 결국 돈을 갚지 않았고요. 연락도 끊겼습니다. A씨는 시계라도 팔아서 못 받은 돈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이시간 매장을 찾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롤렉스 시계 2점 모두 가품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기 때문에 이 담보로 맡긴 명품 시계가 가품일 거라고는 전혀 의심할 수 없었는데요. A씨는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담보로 전당포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대출 거래를 할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윤성현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압구정 직영점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성현 부장님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A씨가 하이시간 매장 방문했을 때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우 안 좋죠.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3천만 원 빌려줬고 그 다음에 돈을 안 갚다 보니까 담보 물건으로 롤렉스 2점 이게 3천만 원 정도 값어치가 되니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 후에 뭐 연락도 안 되고 돈 갚기로 한 날짜도 미루고 차일피 미루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받으러 오신 고객님께서 매우 불안해갖고 저희 쪽에 감정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근데 이게 참 교묘했던 게 롤렉스 케이스랑 매뉴얼 책자 이런 거는 정품이고 시계 자체만 가품이었던 경우예요. 네, 부장님도 놀라셨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만 봤을 때도요, 명품 시계를 받고 현금을 빌려주기 전에 이 진 가품 여부를 미리 확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이 전당포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개인 간 대출을 할 때 명품 시계로 거래를 한다면 각각 좀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같은 경우를 들여서 빗대어 보면은 순서가 틀린 거죠. 우선은 시계를 담보로 받기 전에 저희 하이시간이나 시계 전문점 혹은 감정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진가품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이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되는지 확인 후에 돈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뭐 차용증 쓰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돈 가품까지 다 받고 나서 이제 돈 주다 보니까 확인하러 왔는데 이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도 고객님들한테 미리 말하는 게 우선 저희 할시간 같이 전문 업체에 와서 시계 감정을 받고 같이 측정까지 받은 후에 돈을 빌려줘도 빌려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확실하게 할 거는 또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언제든 꼭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이시간에서 유료로 일반 감정과 또 정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진가품 감정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보통 뭐 진가품 감정 받으러도 많이 오시고 공간 대여하면서 거의 필수적으로 감정까지 같이 받으시죠. 아무래도 1, 20만 원짜리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내고 감정을 받더라도 뭔가 안심하고 싶고 저희 같은 업체에서 감정 받고 거래하는 게 서로서로
안전하고 깔끔하니까 그렇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물가도 정말 많이 인상이 됐고요. 또 대출금리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 시계를 활용해서 전당포에 맡긴다거나 이렇게 개인 간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시계를 담보로 이렇게 뭐 현금 거래를 한다거나 돈을 빌리는 경우, 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런 분들이 처한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친한 고객님이랑 뭐 지인분이랑 동거래 하시더라도 시계를 담보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가치 평가받고 진가품 여부를 전문 저희 할시간 같은 업체를 이용해서 감정받고 나서 그다음 돈은 거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거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가품인 게 밝혀지면은 또 하나 머리 아픈 게 빌려줬을 당사자는 나 담보 물건을 정품을 줬는데 너가 왜 이제 와서 가품이라고 하냐, 가품이랑 바꿔친 거 아니냐, 라는 오해 소지까지 생겨버리면은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무조건 시계 전문 검증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감정 받고 그 다음에 돈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윤성현 한국시계거래소 할시간 압구정 직영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명품의 소비 연령이 10대와 20대로 떨어지면서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 세계 중고 명품 매출을 보면 2017년과 비교를 했을 때 65%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동안은 매년 중고 명품 매출이 15%씩 성장해서 신규 명품 매출 증가율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명품 브랜드들은 명품 중고 시장에 진입할지 아니면 계속 거리를 둘지를 놓고 입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찌와 버버리, 스텔라 맥카트니 등이 중고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명품 시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속에 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으로 판로가 막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들인 이후 다시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중고 시장에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재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중고 시장이 커지면 명품 업체들의 주 수입원인 신제품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 책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넬은 개인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특정 매장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명품 브랜드들의 중고 명품 시장 진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계 플러스였습니다. 실제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 시세를 전해드립니다. 10월 첫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세 조회 서비스와 함께합니다. 주요 모델들 시세입니다.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126234 민트 그린입니다. 2022년 9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115만 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61% 오른 1,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출시된 모델입니다. 이 그린 다이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봐도 청판을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126610LB 스벅입니다. 2022년 1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357만 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84% 오른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시계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제품입니다. 입고되기가 무섭게 빠르게 판매되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중고 제품은 2천만 원 초반대에서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2천만 원 중반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시세를 유지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126334 41mm 윈블던 주빌레입니다. 2022년 9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303만 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1,970만 원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저스트 41mm 스틸 모델은 하이 시간에서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올해 초반 2천만 원대까지 시세가 최대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1,800만 원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조금 다시 오른 상태고요. 추가로 더 오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278273 샴페인바 주빌레입니다. 2022년 2월 스탬핑이고요. 백화점 공식 판매 금액은 1,371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550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트저스트 31mm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공식 판매가와 비교를 했을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 시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모델들의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홈페이지 시세 조회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문의는 1644-5751번 열려 있습니다. 하이뉴스 35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시간TV 시아입니다. 저희 하이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뿅뿅!